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월에 비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8% 가까이 올라갔는데 7.9%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또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는 그런 분석과 함께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어, 요즘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세가 좀 안정되는 것 아니냐, 또 국제유가가 좀 안정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좀 안정세를 찾고 있던 주가가 다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어제 유럽 증시도 그저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2, 3% 정도 이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약간 강보합, 코스피는 좀 하락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래도 비교적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증시가 뭐 2% 넘게 하락을 하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4%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 코스닥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번 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가 이제 휴전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다가 다시 회담이 결렬됐다. 그러니까 회담이 휴전 회담이라는 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성립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럴 거면 뭐 전쟁이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아직도 몇 번 더 만나야 될 거고요. 러시아의 또 그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그런 제재와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더 그 깊이 이제 파고들어서 러시아의 어떤 좀 그 느낌이 좀 더 아픈 느낌이 좀 들어야 됩니다. 좀 더 아파야 돼요. 그래야만 러시아가 휴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지금은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해서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주가가 좀 들썩거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지나갔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이슈 지금 계속 한 2주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건설이라든가 또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 코인도 지금 윤석열 후보, 그 대통령의 당선인의 지금 공약에 주요 공약에 들어 있어요. 금융 공약의 제 1번으로 이제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 뭐 바쁘시더라도 이게 언론 기사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170 몇 페이지 정도 되고 그게 어 이제 그 정책 그 분야별 공약, 그 다음에 지역별 공약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윤석열 위키 공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걸 보시면 지금 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어떤 감을 좀 잡을 수 있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 결국은 뭐 전부 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 내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었고 다음 정부가 어떤 분야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일을 할 것인가를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한 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83 종목이 올랐고 274 종목이 빠졌습니다. 0.71%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빠진 종목보다 2배 넘게 많았는데 지수는 0.7%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100 보시면 0.94% 빠졌죠. 코스피 지수보다 대형주들이 더 많이 안 좋았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913 종목이 올랐고 462 종목이 빠졌습니다. 0.3%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대형주들은 코스닥 150 보시면은 0.62%가 하락을 해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개인들만 1조 원 넘게 샀고 외국인이 특히 오늘도 6,883억 원어치나 팔아치웠고요. 기관도 한 4천억 원 가까이를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만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다시 3.7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 수급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국제유가는 2.47% 하락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환율도 그렇고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도 좀 흐름이 좀 복잡한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잠깐만요. 코스피는 아이고. 자, 코스피는 전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결렬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수 상승세 지속 등에 따른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우려로 금리 급등세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휴전 등을 논의한 협상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9% 올랐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에도 장 초반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높은 물가지수에도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에 약보합 마감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당선에 따른 건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개인 기관들의 매수 중심으로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순매수가 확대됐고 건설 원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카카오뱅크, KB금융, 그러니까 금융주와 카카오 딱 둘 빼고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보합, 셀트리온 보합 이 정도 흐름이면 뭐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6.35% 빠졌고요. LG 화학과 삼성 SDI가 4%,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흐름이 안 좋았고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거든요.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오늘 아침에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 상당히 그 안 좋았던 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리노공업 이렇게 네 종목이 빨간불을 켰고요. 시젠 6%대, 펄러비스 5.7%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기계업종이 4.16% 올랐고 건설업도 계속 연일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계업종 보시면 한신기계, 상한가, 두산중공업 10%대.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이그 중장비 뭐 이런 쪽에 흐름이 좋았고요. 또 뭐 에너지 관련된 좀 CS 윈드라든가 뭐 또 LIG 넥선 같은 방산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기계 업종이 좀 오늘은 좋았고 또 건설도 좋았는데 일단 기계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양쪽 시장 모두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쪽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전기전자 지금 가장 안 좋았습니다. 이수페타시스 7%대, LG 에너지 솔루션 6%대, 하이트론, 삼성 SDI 우선주, 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다 많이 빠졌죠. 삼성전기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코스닥은 건설업종, 코스닥 건설업종이 무려 7.85%나 올랐습니다. 보시면 이화공영, KD, 일진파워가 상한가가 나왔고 우원개발이 21%대, 신원종합개발 15%대, 남화토건 10%대, 금화 PSC 8%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가장 안 좋았던 업종 일반전기전자, 코스닥도 똑같죠. 보면은 윌링스 6%대 빠졌고 GNC에너지, 에코프로 BM, 원익 P&E가 4%대 하락을 해서 일단 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덩치가 큰 종목이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A프로젠제약과 일양약품이 4%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이 6%대, 일동제약이 4%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젠셀이 거의 12% 올랐고 바디텍메드와 이노테라피가 7%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시젠이 6%대, 케어젠이 4%대, 한국 BNC와 신일제약이 3%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1,046억 원이 줄었고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늘었고 그 다음에 아난티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카카오, 삼성전기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펄러비스, 에코프로 BM, LNF, 안랩,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한진칼, 대한전선, 한국엔컴퍼니, 메리츠금융지주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고요. 코스닥은 펄러비스, 에코프로 BM, 엔지캠 생명과학, LNF, 솔브레인홀딩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급등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협상 결렬 등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터키에서 만났는데 아무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 다음번에 또 다시 만나자. 그래서 조금씩 이견을 좁혀 나가다가 결국은 합의에 이르는 뭐 그런 모양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어떤 회담이나 이런 예민한 문제 다룰 때 보통은 그렇게 하니까요. 그 전에 만약에 전쟁이 이제 한쪽으로 확 쏠리거나 러시아가 뭐 후퇴를 하거나 뭐 또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휴전을 통해서 이견을 좁힐 가능성도 좀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을 시장이 좀 경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엄청난 소식이 나왔죠. 3년여 동안이나 끌어왔던 그 분식회계 관련 논란이 이제 뭐 완전히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 거래 정지를 모면했다. 그러니까 오늘 무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원했던 그런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예상했던 건데, 일단은 그 회사와 또 임원에 대한 과징금 뭐 이런 것들은 최종 앞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가장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거래 정지, 뭐 또 나중에 이제 그 더 악재로 이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모면한 거예요. 확실히 이제 모면을 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이런 좀 셀트리온보다 센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약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이렇게 그 셀트리온하고 같은 그런 징계가 나왔는데요. 뭐 밑에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매출과 매출 채권을 과대 계상했다고 봤다. 그래서 최종 판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사후정산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거를 이렇게 차감부 계상하지 않고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점들을 지적하지 않았던 그 회계감사 법인, 한영 회계법인에 대해서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또 내려졌고, 뭐 등등의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한영 회계법인과 삼정 회계법인이 같이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거래 정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상장 폐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의 고발 통보 처분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어, 이런 그 어떤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모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개선 과제도 의결을 했고, 그래서 셀트리온에는 회계 정책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고, 금감원에는 긴 감리 기간과 피해 조치자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라 하고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뭐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당일에 국한된 거라서 별로 큰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월요일 날 장전 시간외 거래만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 아주 경징계 시장에서 아주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던 그런 정도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그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 플레이 투 원, 메타버스, 웹 출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는 그 윤 당선인, 윤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코인 또 플레이 투 원 지금 시장 뛰어들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너무 이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면서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주가 되게 좋게 가고 있죠. 위메이드는 개별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눌리고 있지만 위메이드,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넷마블 뭐 이런 종목,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걸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자, 수급을 오늘 바로 보면 셀트리온은 역시 외국인이 팔고 많이 팔고 개인이 오늘 많이 사고 기관은 매수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합으로 끝났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장중에 그랬고요. 오늘 5시 반 넘어가지고 이제 증선이 그 결과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팍 뛰어오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과 외국인이 다 팔고 기관이 많이 샀는데요. 한 14만 주 정도를 샀는데요. 이것도 역시 장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거래 정지 정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공시를 자세히 보면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해서 정지 기간이 3월 11일 그러니까 오늘 17시 56분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럼 시간의 거래 마감 4분 전, 그러니까 마지막 호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호가까지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만료되는 게 장 종료까지. 그럼 오늘 장 종료됐죠. 그리고 근거 규정 나와 있고 기타 보시면은 매매 거래 재개일에 장 개시 전 시간의 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오늘 정지가 시작이 됐고 장 종료 때까지니까 정지는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다음 거래 재개일에 장 개시 전 시간의 매매가 성립되지 않고 장중에는 정상 거래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 공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기관이 6천주 매수하면서 약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개인이 4일 연속 매도, 기관이 4일 연속 매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매집,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오늘은 조금 샀습니다. 오늘 누가 샀냐면 역시 가장 짧은 기간에 단기 어떤 수익을 노리는 금융투자가 4천주 넘게 매수하면서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 연기금도 약간의 매수. 지금 뭐 100원이 올랐네, 300원이 올랐네, 2,000원이 올랐네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일단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 오늘 39만 주까지 내려왔고 어제 74만 주 나왔지만 그저께 56만 주 그다음에 3월 7일 날 55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려는 물량이 없죠. 팔려는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팔고 있죠?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꽉 쥐고 있고요. 뭐 기관도 사실 계속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쥐고 있는데 이 물량을 누가 팔고 있냐?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개인들이 팔고 있는 물량을 외국인이 잡고 있고요. 그 외국인이 붙들고 있으면서 거래량은 39만 주밖에 안 돼요. 이제 더 나올 물량이 별로 없어요.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 더 잡아먹고 나면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이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한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OMC 지나가고 그래 뭐 이 정도는 괜찮아.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FOMC가 지나갈 그 무렵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이런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사 모으던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볼만하다.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자, 시간에 볼게요. 셀트리온 오늘 4.05% 7,000원이 올랐습니다. 18만 원. 거래량 800%. 이게 왜 그럴까요? 장 막판에 이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지막 호가까지 체결된 거 볼 수 있죠? 2,700원 올랐습니다. 4.05% 올랐습니다. 69,300원. 제약도 5.77% 5,400원이 오른 99,000원. 지금 엄청나게 슈팅이 오늘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보합, 에코프로비엠 보합 끝났습니다. 일봉 차트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일봉 차트를 보면은 셀트리온 이제 넓게 이렇게 이제 급락 이후에 어떤 그 그릇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형성이 된 상태로 길게 횡보하다가 드디어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 초록색 60일선에 오늘 저항을 받고 눌렸죠. 자, 지금 긴 매물대가 형성됐고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요. 가로선을 그어놨는데 그 가로선 바로 밑에 보세요. 매물대가 없어요. 급락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을 이 마지막 매물대 오늘의 60일선 부근을 뚫으면 바로 위쪽에 있는 매물대 하단에 딱 붙게 되는 지점이 17만 9천 원인데요. 지금 오늘 시간외가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17만 9천 원에서부터 이제 출발선이 돼서 매물대 하나씩 잡아먹고 올라가면 이제 긴 매물대들을 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8만 원 부분 이제 월요일 날 시초가가 한 18만 원 안팎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그 월요일 장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60일선 뚫고 아래쪽에 긴 진짜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와, 1월 중순부터 이어진 좀 2달 동안의 횡보를 이제 끊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그게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비슷한데 헬스케어는 60일선까지 일단 도착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60일선하고 딱 연결해 보면 지금 매물대 아래쪽 72,200원, 7만원 정도 되는 자리. 그죠? 근데 지금 시간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9,3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60일선 언저리, 60일선을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잘 모르겠어 하고 눈치를 좀 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 60일선을 뚫으면 그 위쪽에 셀트리온처럼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까지 붙으면 73,0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7만원에서 73,000원대 정도가 다음 주에 안착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은 역시 60일선까지 멀고 60일선을 딱 이어보면 10만 500원, 한 10만 원 정도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역시 이제 매물대 아주 짧은 매물대 하나 있고 그 위에 있는 매물대가 10만 5천 원쯤 되는 자리까지 있죠. 그래서 일단 10만 원대 초반, 한 10만 500원 이 언저리에서 60일선 뚫을 수 있을까? 바로 뚫을 수 있을까? 지금 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에는 99,00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10만원 안팎에서 조금 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0일선짜리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위메이드는 좀 나쁘지 않아요. 계속 횡보하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21선, 노란색 21선에 계속 눌리면서, 이제 오늘도 0.29% 올랐는데, 더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올리지도 못하고, 오늘도 보시면은, 103,400원, 500원, 103,300원, 이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오르려고 하면 계속 물량 나오고, 매도 물량 나오고, 또 빠지려고 하면 계속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그냥 유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해서 외국인이 계속 받아먹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려면 100원이라도 더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슈팅이 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의 매집하는 그런 양상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좀 아쉽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어, 어제 이제 그 21선 지지를 받고 사실은 상승 반전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요. 21선 아래로 그냥 뭐 가차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의 그 2차 전지 하락 이런 영향으로.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241선에 다시 붙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1월 말부터 2월 내내 지금 분홍색 241선 쪽에 닿으면 주가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41선을 잘 보자. 일단 어,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패턴이 241선에 닿을 때 그러니까 지지가 나온다. 그거를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지 않고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보는데 241선이 3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6천 몇백 원 정도가 더 빠지면 지지.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33만 5천 원 부근까지 밀리면 일단 34만 아래쪽으로 밀리면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분봉 같은 거를 이제 켜놓고 보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이 결국은 이 33만 미천 원 매물대도 지금 33만 7천 원 정도에 있어요. 이 굵은 매물대가 두꺼운 매물대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33만 한 8, 9천 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좀 매수 포지션을 매수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 개인들 이제 매수했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해서 팍팍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저는 나쁘지 않은 자리로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 지금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이 대량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접고 돌아서는 순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에서 오늘 하루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보면요. 두산중공업 굉장히 많이 샀어요. 두산중공업을 오늘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전이나 이런 쪽에 좀 굉장히 좋은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너무 좋은 며칠 전에 그 대형주 소개해드릴 때 강원랜드 마찬가지. 그리고 그날 소개해드릴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종목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있고요. 카카오도 보이고 한국전력, 한전기술, 카카오뱅크 제가 소개해드렸죠. 펜오션, 하나투어, 삼성엔지니어링, SK스퀘어,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좀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요. 일진파워 역시나 이제 원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위메이드가 있어요. 위메이드, 파라다이스, 도이치모터스, 아난티. 이 아난티 같은 종목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야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대북 관련주 경협주가 빠지는구나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쫙 해가지고요 오늘 아난티 흐름 되게 결과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좀 놀랐거든요. 사실 아난티의 오늘 그러니까 지금 분봉을 이렇게 한 뭐 5분봉 정도를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급락을 해요. 장 초반에 애초에 그냥 막 빼죠. 이제 사실은 시초가에 8,600원 5.6% 그리고 9시 15분에 7,9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뭐 폭이 완전히 엄청 컸죠.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최저가가 7,900원대까지 오늘 내려가죠. 8,100원 정도까지 내려갔군요. 어제 12%까지 빠졌었고 오늘 0.25% 추가 빠졌다가 오늘 이제 반등이 바로 나와버려요. 어제 급락, 그다음에 오늘도 장 초반에 급락이 이제 좀 안 좋았던 급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이 나왔다가 그거를 올려버려요. 오늘은 뭐 거의 5% 가까이까지 올렸다가 이제 3.69 올렸는데 여기에 외국인들 수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그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옛날처럼 뭐 그렇게 대립 이렇게 가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액션이 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아난티 같은 종목을 매수한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비덴트 같은 종목을 보면요. 외국인들의 이제 그 윤 당선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 뭐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치 단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 외국인들 수급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위메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지금 게임주가 골고루 상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하고 카카오 게임즈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당장 해제하자 시간 제한하는 거 다 해제하자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모두 투어라든가 뭐 노랑풍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잘 보면서 읽어내자. 우리 한국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과 또 걱정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에 FOMC가 지나가면 일단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는 어, 반등할 가능성을 좀 높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될 가능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든 해결될 가능성을 높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다음 주 정도 한 다음 주 중반쯤에는 좀 공격적인 포지션 잡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또 살만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